안녕하세요, 비타민C입니다. 오늘은 청년선언자문위원회 발족식이 있어서 참가를 했는데요. 해양수산부 장관님 주관으로 발족하는 이 위원회는 해양대 및 해양 관련학과 사학생 등 예비 청년회 기사 7명, 그리고 현직 청년회 기사 3명, 총 10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 선원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바다에서 더 일할 수 있는지를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입니다. 저는 외항생선의 대표로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선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장관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청년 선원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의제를 내는지 함께 보실까요?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님입니다. 해양을 위해 해양의 전 영역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 보려고 노력은 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내고 있다라는.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물류부장입니다. 네, 다음 자문위원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시픽 마리타임 UK 1등 항해사이자 유튜브 채널 비타민C를 운영하고 있는 이동현입니다. 승선 근무 경험을 토대로 해양물류 플랫폼 밸류링크 유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 셀리의 만져 인터뷰를 운영하고 있는 최수현입니다. 파도산업 소속 1등 항해사이자 유튜브 채널 RAMP를 운영 중이며 TVN 예능 뉴퀴즈 언더블럭에 출연한 시적이 있는 김형훈입니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 중인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또 우리 배 타시는 분들은 피 같은 시간, 휴가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 선언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하고, 제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어낼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되는 데까지 참 시간이 되게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선원들이 지금 우리 국적 선원이 한 32,000명? 32,000명 정도 되죠. 이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한 10%, 30대가 한 10%, 해기사 같은 경우는 30대가 더 줄어들죠. 그리고 40대가 한 15%, 그리고 50대 이후가 65%, 50대하고 60대 이후하고 한 반반 정도 보면, 이게 회사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생선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 또 그 경험에서 바탕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산업이니까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미래 세대에서 선박을 타고 또 해기사가 되고자 하는 분들을 만나서 도대체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배를 탈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좀 고민을 하고자 여러분들 같이 뵙자고 한 겁니다. 우리 사실 60년대, 70년대는 우리 선배 선원들이 11만 명까지 이르렀고요. 사실 우리가 광부 간호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우리 선원들, 우리 부산에 선원유령탑 가면 10,000 정도 되죠. 10,000. 사실 바다에서 생을 마감하신 이런 분들, 시신도 해수에 있던 이런 분들의 그 희생 속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성장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대군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승선 예비학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성분들은 또 그 병력에서 자유로우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떻게 됐든 전시나 어떤 위기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배를 모는 이런 분들이 정말 최전선을 지키는 사람들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비중에서 정말 고민이 너무 많다. 그러고 정말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고, 정말 우리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좀 더 배 타는 것을 갖다가 더 좀 좋아할 수, 좀 선호할 수 있고, 그 아이디어나 또 정책적인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듣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고, 여러분들은 뭐 현장에서 느끼고 또 학교에서 이렇게 동료들 간에 느끼고 있겠지만 저도 굉장히 절박한 이런 문제고 반드시 해결해내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나중에 장관이 뭐 빠른 이야기로 입에 발린 이야기로 뭐 하자는 이야기는 저는 정말 시리어스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들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이제 긴장들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저희들 중에 제일 젊은 분들 오신 만큼 패기 있게 또좀 긴장 좀 편하게 말씀드렸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으로 정책위원님들이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발제 시간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동현님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선원들을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10년 전에 목포해양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현재 영국 해운회사 시픽 마리타임이라는 곳에서 1등 항해사로 근무를 하면서 한국 헬기사들의 처우 개선 목적으로 유튜브를 작년부터 시작을 해왔습니다. 제가 승선할 때 한국 해운회사 중에 한 곳에서 승선을 시작을 했는데 특례를 시작을 하면서 장기 승선으로 배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대 중반 후반 이때 가족을 꾸릴 수 있을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부터 해서 1년에 최소 6개월, 길면 11개월까지 승선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타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5년 후에 개인적으로 개인송출이라는 외국 회사를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서 영국 회사에서 근무를 한 지는 5년째고요. 그 전에 한국인이 외국 회사로 나온 사례도 드물고 선례가 거의 없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영국, 스페인, 인도, 뭐 캐나다, 뭐 전체 선원 국적 수로 따지면 30개국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제가 5년 전에 입사했을 때 영국에 처음 본사로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는 인사 담당자가 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선원 국적이 30개에서 31로 늘었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한국인으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됐었는데, 제가 5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세계 해양 강국 중에 하나의 영국에서 그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교육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다 보니 우리나라 선원 대우에 어떤 문제가 실질적으로 있는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원들이 능력이 절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가서 보면 오히려 책임감을 갖고 훨씬 더 능률적으로 일을 잘하고 진취적입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선원들이 국내에서 받고 있는 처우와 대우는 너무나도 열악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선원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0, 70년대 외항선원들이 벌어들였던 외화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벌어들였던 것보다 7배 이상 많았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로 막대한 공헌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특성상 에너지와 식량 등 국가 필수 자원의 자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 선원들은 그 물 시스템의 최전선에서 역할을 묵묵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기사들을 그러면 외국 선원으로 대체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안보상의 이유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휴전 상황이고 유사시에 그 국가 필수 선박들로 등록된 그 선박들이 물류, 자원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그 비율을 높여야 선박의 운항 안전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정부도 안보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그 신해양 강국 건설이라는 전략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 대한민국 선원들은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청년들이 왜 바다를 떠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장기 승선, 짧은 휴가, 적은 급여입니다. 뭐 되게 뻔한 얘기지만 뻔한 얘기가 가장 중요할 때도 있겠죠. 제가 올해 2월에 저희 유튜브와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약 937명의 해기사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제가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나라 외항상선 해기사들의 승선과 휴가 기간을 조사한 건데, 여기 보시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계약서상 승선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라는 질문에 89.1%가 6개월 이상입니다. 보라색이 6개월이고 파란색이 7개월 이상인데 그 이상이 89.1%, 그러니까 90%의 선사가 6개월 이상의 계약을 계약서상으로 쓰고 있고요. 계약서상으로 쓴다는 얘기는 6개월 밑으로는 내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질문을 보시면
위의 계약서상 한 달 승선할 때 보장된 휴가는 몇 일입니까? 라는 질문에 98%, 대부분이 9일이 안 됩니다. 저 파란색 10일을 제외한 모든 게 이제 9일 미만이거든요. 9일 이하. 예, 적은 유급휴가를 주고 있는데, 요거를 체감하시기 쉽게 육상과 비교를 하자면, 토요일, 일요일만 쉬어도 육상에서 한 달 쉬는데 8일 쉽니다. 육상에서 일을 할 때. 근데 선원들이 9일 또 8일 이렇게 쉰다면 비슷한 거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육상에서 쉬면 공휴일도 있고요. 법정 공휴일도 있고 연차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10일에서 11일 정도 쉬게 되는데, 배를 타면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일수를 쉬게 됩니다. 그마저도 선원들은 못 쉬고 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한 번에 가장 오랫동안 승선했던 개월수. 아까 6개월이 계약상의 이제 승선 일수인데, 지금은 한 번에 가장 오랫동안 승선했던 개월수에 놀랍겠지만 12개월 이상, 1년 이상 승선했던 게 26.4%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 1년 이상을 승선한 적이 있고, 10개월에서 11개월은 41%, 8개월에서 9개월은 19.1%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질문 자체가 한 번이라도 그렇게 승선한 적이 있냐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2번, 3번 그 이상 승선한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승선한 개월수를 물어봤을 때 81%가 계약 기간보다 더 오래 승선한 10개월 이상, 9개월 이상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10개월 이상도 약 13%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해운회사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영국 회사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승선할 때 30일의 휴가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3개월 승선하면 3개월의 휴가를 받겠죠. 요게 저희 회사 30개국 모든 선원이 동일하게 받고 있는 계약입니다. 물론 시니어 1학 기사나 이제 선기장급의 레벨이 이렇게 받고 있고요. 주니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해양대를 막 졸업하고 이제 승선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3개월 승선에 그래도 2개월 휴가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보다 1인당 GDP가 낮고 선진국 대열에 안 들은 동남아시아 분들이나 이제 동유럽 분들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다음 도표는 저희 회사와 국내 대형 LNG 선사를 비교한 표인데, 이게 장황하게 제가 썼지만 중요 부분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두 번째 승선 휴가 기간을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 승선, 3개월 휴가를 바탕으로 하는데,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최대 4개월까지 승선 가능한데 4개월 이상 승선 시 월급의 150%를 지급합니다. 이것도 장기 승선을 고의적으로 막기 위한 회사의 제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4개월 이상 승선을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회사에서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특이한 사항이 아니고서는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장기 승선을 안 하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저기에는 안 적혀있지만 요 승선,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승선, 하선의 이런 계획들을 점수를 레이팅을 매김으로써 승하선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배승 담당자나 육상 책임자들이 페널티를 받고 국가를 잘 못 받게 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장기 승선 같은 경우에는 영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이런 좋은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는 제 생각인데요. 몇백 년 전부터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 시스템들과 같이 개선이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유럽, 영국 같은 경우는 해양의 역사도 깊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0년 동안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발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까지 온 상황에서 단기간에 바꾸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언법 개정이나 지금 선언법에 5일에서 6일 유급휴가가 주어지기로 되어 있는데, 그걸 좀 개정을 한다거나 노사협상을 통해서 지금 HMN 같은 경우도 4개월 승선에 2개월 휴가를 추진하는 걸로 제가 노사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단축을 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휴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운회사 입장에서도 이해가 가는 게, 승선 기간을 줄이고 휴가 기간을 늘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죠. 회사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좋을 겁니다. 근데 그 말은 선원을 더 고용해야 된다는 말이고, 그러면 어쨌든 비용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이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선원들의 근로소득세 지금 300만원 비과세를 받고 있거든요. 이것을 전면 비과세로 바꾼다면 선원 입장에서는 그 전에 냈던 세금을 안 내는 효과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회사 입장에서는 월급을 실질적으로 올리지 않아도, 인상시키지 않아도 월급 인상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양쪽 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선원들의 전면 비과세는
이미 대부분의 유럽국가, 영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국가, 인도, 필리핀 등에서 이미 예전부터 시행해 왔던 제도고요. 영국이 아직도 세계에서 10번째로 선원 공급을 많이 하는 나라인 EU 중 하나입니다. 지금 저희 국적 해기사들이 3만 명이 넘는다고 하지만 영국 국적의 선원수는 202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약 3배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해운회사들이 이 좋은 시스템을 단번에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그리고 좋은 대우를 해주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없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원이 중요하고 선진국 반열에 든 우리나라와 처지가 비슷한 그런 나라들과 객관적인 지표로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의 선원에 대한 처우가 월등히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요즘 많은 회계사들이 대우가 좋은 외국 기업으로 이직을 많이 하고 유출이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목포해양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국비로 학교를 다녔고, 그 많은 인재들이 지금 예비 회계사분들이 계시지만 이 국비로 양성된 많은 회계사들이 외국으로 유출된다는 건 우리나라 입장에서 큰 손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 궁극적인 목표는 외국 회사들처럼 국내에서도 대한민국 선원이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짐으로써 정부가 말을 하고 있는 해양 강국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장관님께서 선원들 처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밖에도 유튜브 채널 RAMP를 운영하시는 김현무님께서도 원양어선 대표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6년 동안 무려 64개월, 약 5.3년을 승선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30살인데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을 해서 애 낳고 돌잔치를 보고 갔다 오면 애가 3살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갔다 와서 3살 때 보고 4살 때 가면 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가 됩니다. 젊은 청년들이 과연 이 상황에서 계속 승선을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게 되고요. 양해양대에서도 학생 대표들이 참석하여 여러 좋은 의견도 내주었습니다. 저 요즘 여기 계신 이동현 선배님 비타민C 유튜브 채널 보면은 더 글로리 바다편이라고 해서 바다에서 선원들이 당하는 부조리들을 좀 다루고 계신데 그걸 보면서 선내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또 느끼고 있고, 셀리의 마린잡 인터뷰 유튜버로 활동 중이신 최수연님도 스타링크의 도입, 일반인들의 선원 인식 제고 등 다양한 방면으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이날 의제로 나온 내용들을 보면 장기 승선, 그리고 짧은 휴가 문제, 선원 비과세 확대, 선상 고립값 완화, 스타링크의 사용 등을 말했고, 선원 인식의 제고 및 홍보, 선상 폭력, 부당 대우 문화 개선 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 관계자님들과 위원들이 함께 해결책을 찾고 현장 그리고 학생들의 목소리와 정부를 이어줄 수 있는 소통의 창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